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LAFC. 회차가 너무 많이 진행돼가지고 저희 이제 곧 있으면 두 자리 회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축구 해설위원 황덕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해설위원 임현철입니다. 네, 약간 좀 얼굴이 반짝반짝하네요. 경기 뛰고 왔나요? 지금 네 경기 한 판 뛰고 왔고요. 이 90분 경기 뛰고 오니까 너무 땀이 힘든데 우리 LFC 선수들이 얼마나 매 경기 고생하는지 알 것 같다는 농담이고요. 지금 이제 제가 유튜브 촬영을 많이 하는 또 우리 황덕현 위원도 저랑 아마 한 수백 편의 영상을 우리가 같이 찍었을 거예요. 네, 지금 수천 이곳에 편 이제 아닙니까? 수천 편? 수천 편 정도 되겠다. 이곳은 이제 네. 이스타 TV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제가 또 저희 같이 출연도 했었던 이스타 TV 유튜브 채널의 스튜디오인데 조금 더 화면의 환경이나 뭔가 이런 부분이 결국 이 방송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세팅을 하고 왔는데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 조명을 받으면 평소에 이제 우리가 형이랑 정현 형이랑 제가 같이 촬영했던 위치보다 좀 뒤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조명을 마치 직사광선처럼 받으니까 마치 이게 무슨 물광 피부 마냥 사실 제 피부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좀 시각적인 효과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게 됐는데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그냥 이런 이유에서 이런 좀 세팅이 나왔다고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느덧 안녕 LFC 또 7화까지 이제 하게 됐는데, 이게 여러모로 사실 이제 저희도 그 촬영함에 있어서 뭔가 이제 스케줄링을 이제 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LAFC가 이게 또 역설적이게도 어쨌든 굉장히 많은 경기를 치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콘카카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기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주중 일정이랑 주말 일정에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업로드 타이밍을 잡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진 않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한번 잘 고려해가지고 이게 콘카카프 경기도, 그리고 MLS에서 펼쳐지는 리그 경기 역시도 한번 꾸준하게 팔로우업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FC가 또 제일 최근에 치렀었던 경기는 포틀랜드전이긴 했는데, 그 이전 경기 이야기를 저희가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안녕 LFC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선수의 득점, 이 선수의 활약을 너무너무 바라셨던 것처럼 저희 역시도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 경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손흥민 선수가 기가 막힌 칠도 기가 막힌 마무리로 또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박수 한번 치시죠. 이 소니 세레머니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먼저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 손흥민 선수가 좀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이제 팀에서 계속 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저는 도스산토스 감독이 많이 주문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보면 단순하게 1선에만 머무른다든지 2선에만 머무른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 전술상의 프리롤 역할을 지금 좀 맡았지만 거기서 직접 마무리하는 역할보다는 어느 정도 미끼 역할, 그리고 조력자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 소화를 좀 했다고 보는데, 사실 저는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왜 그 부분에 있어서 도스산토스 감독에게 좀 비판 섞인 그런 의견을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의견을 내주셨는지 이제 완전히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손흥민 선수의 물론 도움도 좋지만 득점을 또 보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사실 최근에 폼이 좀 떨어졌다, 대표팀 갔을 때도 이제 그런 비슷한 질문을 좀 제가 받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딱 득점하고 나서 이 골 세레머니를 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걸 보는 우리가 좀 속이 시원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거든요. 사실 LFC의 경기력은 3월 한 달 동안에는 갈수록 조금 경기가 좀 뭔가 볼 점유를 우선시하고 통제를 우선시하고 공격의 전개가 좀 소극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녕 LFC를 하면서도 A매치 기간 동안 이 도스산토스 감독이 약간의 전술적인 수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또 전달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골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3월 한 달 동안 손흥민 선수 경기를 쭉 보면서 처음에는 사실 프리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아예 소화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 춘추제 리듬에서 시즌을 준비하는 게 그동안 유럽 무대에서 항상 시즌을 풀어갔던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아예 새로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딱 개막 직후에는 득점하기까지 어떤 그 컨디션이 원래 우리가 해도 손흥민 선수만큼 막 올라와 있는 단계까지는 좀 아닌 듯이 보였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선수가 다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프리시즌에는
다 선수들이 어느 정도 특히 8월 한 달 뭐 유럽 기준으로 8월 한 달 동안 리그가 개막한다고 해도 시작하자마자 막 200% 300% 되는 몸 상태의 선수가 바로 뭐 이렇게 뛰는 경우들은 거의 드물어요. 서서히 이제 몸을 올리는 과정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도 그런 리듬에서 득점에 대한 리듬은 3월 한 달 동안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골이 터지지 않았을 뿐이었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보여줬던 건 두 자릿수 도움이었는데 MLS 지금 도움 순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압도적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보더라도 꼭 올랜도 시티전에 4개의 도움을 고력했던 퍼포먼스가 아니더라도 그 전에도 사실 손흥민 선수는 계속 이제 뭐 다비드 마르티네스를 비롯한 동료들의 골을 좀 도와주면서 압도적인 도움 스탯을 손흥민 선수가 기록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경기 내용적으로도 손흥민 선수는 이미 이바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크루자스의 골까지 터지면서 그동안 이제 손흥민 선수를 좀 의심했던 시선에 아니 내가 지금 골 수로만 응답하는 선수가 아닌데 손흥민 선수도 인터뷰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이 선수가 정말 많은 골을 넣었던 선수고 위대했던 우리나라의 공격수기 때문에 골수로 평가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앞선 우선시되는 그런 느낌이 그동안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바라볼 때 손흥민 선수의 득점뿐만이 아니더라도 혹시 득점이 좀 안 나오더라도 그 기간 동안 엄청난 도움을 기록했고 엄청난 경기 영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꼭 득점이 안 나오더라도 손흥민은 이미 팀을 위해서 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리고 보란 듯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그동안 뭐 의심 오는 시선을 보냈던 이때 누군가의 시선에게 이 브라브라브라 세레머니를 했기 때문에 가장 또 소니를 바라보시는 팬분들에게 후련함을 좀 안겼던 그런 골장면이 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보는 저희 역시도 되게 좀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속 시원한 득점이었고 앞으로도 뭐 콘카카프뿐만 아니라 MLS 돌아와서도 손흥민 선수의 득점을 조금 더 자주 봤으면 한다는 바람은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네. 저는 뭐 뒤쪽에 저희가 포틀랜드전 리뷰도 이제 조금 하긴 할 거지만 이 많은 대회를 병행을 해야 되고 사실상 저는 이 MLS 무대가 주는 그 원정에 대한 압박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콘카카프 원정은 그러니까 타 대륙을 왔다 갔다 해야 뭐 물론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타국가를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사실 손흥민 선수도 그런 챔피언스 리그를 유럽에서 뛰면서 이동했었던 뭐 그런 경험은 있지만 이게 뭐 사실 손흥민 선수가 과거 한창 전성기를 구가할 때의 나이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체력적인 변수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뒤에 얘기하겠으나 포틀랜드전도 지금 손흥민 선수 완전히 제외가 되면서 오히려 콘카카프 경기를 위해서 체력적인 안배를 저는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챔피언스급 쪽은 이제 좀 정리가 됐을 때 오히려 이제 리그에만 집중하는 LAFC의 모습 상황에서는 도스산토스 감독의 전체적인 전술에 대한 접근도 이제 어떻게 될지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뭐 저희 입장에서도 그리고 저희 안녕 LAFC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 입장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득점은 분명히 반가워할 소식이다. 뭐 이 정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루자스를 상대로 역습 전술이 아주 좋았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죠. 네, 역습 전술을 워낙 잘 풀었기 때문에 아직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아쉽게도 2차전을 좀 보지 못했어요. 지금 2차전이 아직 치전이 치러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근데 부디 1차전 때 역습 전술을 그 멕시코 원정이 사실 되게 고지대거든요. 변수가 좀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역습 전술을 잘 펼쳐나간다면 꼭 크루자스전만이 아니더라도 LAFC가 또 소니, 부안가 이런 또 가지고 있는 선수들의 장점을 요긴하게 또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기대가 됐고 확인할 수 있었던 지난번 또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터졌다라는 거 너무너무 희소식이고 너무너무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포틀랜드전 이야기를 아무래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LAFC의 이제 시즌 첫 그 패배가 되겠고 특히 MLS 내에서 이제 계속해서 무패 가도를 달리고 있다가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팀도 어느 정도 재정비가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사실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빠진 경기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도 경기에 나오지 않았고 요리스 선수 역시도 이제 선발에서 제외가 됐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새로 보는 얼굴들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LAFC의 그런 아카데미를 통한 결실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던 경기라고도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경기에 있어서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대회를 병행하는 입장에서 팀도 로테이션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다. 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 포틀랜드 원정의 특수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 포틀랜드의 홈 경기장은 인조 잔디를 씁니다. 근데 이제 저보다도 특히 황덕현 의원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선수들이 천연 잔디 위주로 볼을 차다가 순간 이제 인조 잔디 원정에 좀 가게 되면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낀다는 이야기들을 저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다르고 특히 아무래도 베테랑 선수들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MLS는 사실 밴쿠버 원정도 그렇듯 몇몇 팀들이 이미 인조 잔디 구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조금 더 인조 잔디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천연 잔디보다는 인조 잔디가 조금 더 선수들의 컨디션에는 변수를 많이 안길 수 있는 환경이면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하필 예전에 손흥민 선수 한창 유럽에서 뛸 때도 특히 뭐 유로파 같은 경우가 저는 특히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카자흐스탄 원정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거기가 인조 잔디 쓰잖아요. 뭐 아스타나나 뭐 카이랏 같은 팀들 좀 생각이 나는데 그런 팀들이 인조 잔디 쓰는 팀들 원정 가서 오히려 강팀이 발목 잡혀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지금 이명철 의원이 얘기했었던 그 인조 잔디에 대한 변수 역시도 저희가 한번 설명을 이제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요리스와 손흥민은 사실 요리스 골키퍼 우리가 거의 안녕 LFC 지분의 손흥민 선수 빼고는 한 절반 정도 차지하지 않나요? 진짜 우리 그 리그 승점 따는데 진짜 많이 이바지를 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근데 이런 선수는 바꿔 이야기하면 부상 위험이 좀 있을 수 있는 일정에 대해서는 무조건 관리를 해줘야 되죠. 이거는 요리스도 요리스지만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두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축구 선수의 커리어로서는 역시 적지 않은 이제 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팀적으로도 더 느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 경기 패배는 아쉬우나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큰 그림을 본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LFC의 일정을 보잖아요. 뭐 조금 뒤에 이제 프리뷰할 사노세와의 홈 경기도 물론 있지만 이 앞으로의 일정에서 LFC가 뭐 중간중간 북중미 챔피언스컵이 있는 걸 빼고는 사노세와의 홈 경기, 콜로라도와의 홈 경기, 한 주 동안 2번의 이제 주중 경기까지 포함을 한 홈 연전이 펼쳐집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지난번 포틀랜드 원정에서 손흥민 선수와 요리스 선수 또 대부분의 주축 선수들을 좀 쉬게 하고 크루자스와의 북중미 챔피언스컵 8강 2차전 그리고 사노세 콜로라도까지 이어지는 홈 연전에 최대한 좀 힘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전략이 좀 읽히더라고요. 네, 사실 이날 경기는 사실 LAFC 입장에서 되게 좀 변수가 많았었던 건 일단은 전반전에 골키퍼가 교체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변수가 너무 컸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발로는 토마스 하살 골키퍼가 나왔었다가 결국에는 30분 만에 부상으로 나가고 카브라카터 선수가 또 이제 이날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 이게 필드 플레이어도 아니고 골키퍼 포지션의 선수가 바뀐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새롭게 들어온 선수가 이렇게 04년생의 어린 선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선수다? 이것 자체가 저는 경기 흐름에 있어서는 대단한 변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하사엘 골키퍼가 그 당시 부상이 그 축구 규정상 교체를 선언할 수 있는 기회는 경기 중에는 3번, 최대 교체 인원은 5명인데 MLS도 그렇지만 이제 머리 쪽 부상에 한해서는 한 번 더 쿼터가 주어지죠. 머리 쪽 부상에 대해서는 추가 쿼터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날 LAFC와 포틀랜드가 활용할 수 있는 교체 카드는 6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사엘 골키퍼가 이제 머리 쪽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전반 30분에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이었죠. 이거는 선수의 안전을 위한 그 무엇보다도 머리는 특히나 좀 위험하기 때문에 특수하게 주어지는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사엘 골키퍼가 그 당시 경합 상황에서 머리 쪽을 다쳤고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코 쪽의 골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부상이기 때문에 하사엘 골키퍼가 좀 정말 빠르게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전하고 싶고 지금 황덕현 의원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포르테우스도 선발이 아니었던 상황, 왼쪽 풀백에도 최근에 기회를 받지 않았던 스몰리아코프, 홀링스헤드 이런 선수들이 뭐 오른쪽, 홀링스헤드도 오른쪽에 또 배치가 됐기 때문에 팔렌시아에게 휴식을 부여했죠. 수비진의 어떤 조직력도 멤버가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서브 골키퍼였던 하살, 게다가 하살 골키퍼는 LFC를 쭉 팔로우하셨던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이었죠. 리그스컵 승부차기 때 엄청난 또 PK 선방을 해내면서 LFC를 구원해준 서브 골키퍼기도 했었고 올 시즌만 하더라도 그 레알 에스파냐하고 북중미 챔피언스컵 1라운드 2차전 때 페널티킥 선방을 또 했었어요. 맞아요. 하살 골키퍼가 경험이라든지 시협적인 면에서 당연히 LFC의 필드 플레이어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존재인데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부상 이탈이 있었고 카터 골키퍼가 나와서 못하지 않았습니다.
잘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핫살이 보여줬던 어떤 안정감 그런 부분에서 부상이라는 변수가 순식간에 나왔기 때문에 뭐 뛰는 선수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좀 흐름이 끊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날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또 어린 선수들 그리고 또 데뷔전을 치른 선수들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스산토스 감독도 인터뷰 때 뭐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결국 이제 감독이 얘기하는 건 이군 선수들이나 그런 아카데미 선수들의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딱 이런 경기가 이제 기회를 줄 만한 적기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어쨌든 일정 자체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혀있는 LAFC이기 때문에 이게 로스터를 좀 폭넓게 써야 된다는 언급과 동시에 이 부안가 선수도 사실 이날은 선발 출전하긴 했지만 풀타임을 소화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LFC가 사실 지금 원정, 그러니까 콘카카프 원정도 원정인데 그 텀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현지 시간 기준으로 하면 이제 화요일 날 경기를 해야 돼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요일 날 경기를 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선수들의 체력을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이게 역으로 봤을 때는 어린 선수들의 활약을 보고 조금 더 LFC의 그런 아카데미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좋았지만 그냥 경기 내적으로 봤을 때 이 흐름도 그렇고 결국에는 경기 결과도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아쉬웠었던 포틀랜드전이 되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언급해야 되는 선수가 하나 있죠. 주드 테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주드 테리는요. 저는 일단 먼저 이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축구 팬이라면 당연히 축구 게임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주드 테리는 어떤 게임에 가더라도 별 5개를 받을 수 있는 5성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특급 유망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이 선수가 이제 그 17세 이하 월드컵 때도 그 당시 이제 미국 대표팀의 일원으로 골을 또 득점을 했던 선수라서 미국 이 자국 내에서도 최대 유망주로 굉장히 많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이 올 시즌 이제 뭐 북중미 챔피언스컵부터 지금 MLS 경기까지 주드 테리 선수의 기용을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드 테리 선수 골장면 보셨나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궤적이었습니다. 와, 저는 아니 거기서 그리고 주드 테리 선수도 보니까 경기 후에 이제 기자분이 물어봤더라고요. 이 골 장면 그 나온 상황에서 이거 맞는 순간 본인 스스로도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본인도 골에 대한 그 느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애초에 경기 시작 전부터 기회 오면 그냥 좀 과감하게 슈팅 때려보겠다라는 마인드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자신감이 또 골까지 이어졌으니까 뭐 선수 개인도 당연히 좋을 것이고. 저는 그래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예. 한 주 사이에 제 응원팀의 슈퍼 루키가 2명이나 멋진 골을 넣었거든요. 한 명은 주드 테리고 한 명은 리버풀의 은구무아가 있어요. 아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울산 누구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리버풀이었군요. 울산은 어린 선수는 아니지만 말컹이 득점을 했기 때문에 그 네네. 자체로 기쁜 면은 있고요. 어쨌든 어린 선수로 한해서는 역시 은구무와 주드 테리 또 2명의 골이 나와서 굉장히 흡족한데 주드 테리는 이미 이제 그 스카우터들이나 아니면 경기를 또 보셨던 현지 기사들 어떤 분석 자료들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봤을 때 기술적인 역량, 침착성, 패스 길을 바라보는 시야 이런 부분에서 나이가 굉장히 어린 선수인데도 이미 완성돼 있다라는 그 평가를 좀 받았던 선수입니다. 게다가 이번 골 장면을 보더라도 선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당돌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선수들은 항상 자기 플레이를 과감하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훈련 때는 누구나 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면 기술적인 역량 뽐낼 수 있고 아무래도 훈련은 실전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기량을 아낌없이 보여줄 수 있는 무대라 볼 수 있어요. 근데 관중이 있고 실전이고 이런 좀 정말 경기 자체에 긴장이 되는 상황에서도 자기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주드 테리가 뭐 아직 완전한 기량이다. 주전급 미드필더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볼을 다루거나 뭔가 패스를 줄 때 돌아설 때 이런 모습을 보면 확실히 좀 다른 선수들 일반적인 유망주에게서 보이지 않는 이 주드 테리만의 번뜩임은 저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드 테리 선수의 입골 장면은 꼭 골 장면이 아니더라도 주드 테리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스킬 이런 부분들이 분명 발재간 같은 부분들이 좀 인상적인 부분이 많다. 이렇게 좀 호평을 일단 하고 싶고요. 또 이 주드 테리 선수의 골을 도왔던 선수가 놀랍게도 에반스였습니다. 근데 에반스 선수도 이번에 뭐 서드 골키퍼로 교체 출전해서 나왔던 카터 골키퍼도 그렇지만 이번 경기 때 그 3명이 기존 LFC2 이제 2군에서 훈련을 받고 경기를 뛰고 있었던 초유망주 선수들이 나란히 이제 이번 경기 때 기회를 받았던 거거든요. 참 이제 너무나 반갑게도 또 어린 선수들인 에반스와 주드 테리가
골을 합작했다는 점. 물론 이제 골 자체는 사실 주드 테리 선수가 말도 안 되게 돌려놓아서 에반스의 도움을 좀 만들어준 느낌은 있으나 그럼에도 에반스와 주드 테리가 골을 합작했다는 점은 또 LAFC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주드 테리 선수 경기를 좀 보면서 느낀 건,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저는 일단 볼 없을 때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추가적으로도 저는 이 공간 침투하는 거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전술 이해도가 꽤 높다는 생각. 다만 이게 도산토스 감독도 공통적으로 좀 언급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아직은 그런 1대1 수비 상황이나 전환 상황에서의 대처에 있어서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막 기회를 받고 이제 또 이제 골을 터뜨리고 있는 그런 어린 선수다 보니까 이 스포트라이트 받은 김에 저는 조금 더 이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함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다가올 리그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이제 산호세와의 경기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4월 20일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아침 8시에 펼쳐지는 경기라 상당히 좀 이른 시간에 경기가 될 텐데, 지금 이 콩카카프랑 병행을 하면서 LFC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산호세와의 경기는 진짜 중요합니다. 일단 먼저 공지드려야 될 부분. 여러분, 이번 경기는 일요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월요일에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미국 시간 기준으로는 일요일 저녁이 맞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사실 뭐 월요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냐, 다 출근 이슈가 있고, 지금 이제 뭐 학생분들은 중간고사 기간이 끝났거나 아니면 중간고사 이제 막 그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기에 쉬운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월요일 아침부터 정말 뭐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9호선 출근길에 이제 휴대폰으로 쿠팡 플레이로 LAFC 경기를 쭉 보시면서 오늘 출근 너무 힘들겠다 하는데, 딱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골을 넣는다. 그러면 진짜 이 한 주의 시작이 말도 안 되는 에너지와 함께 좀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뭐 충분히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 포틀랜드전을 쉬었고 멕시코 원정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컨디션에 따라서 변수는 있긴 하겠지만, 충분히 또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월요일 날 펼쳐지는 산호세와의 경기도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많은 또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침 8시 킥오프되는 경기인데, 사실 산호세가 지금 기세가 좋기는 해요. 이 브루스나 감독 체제에서 너무 좋아요. 앞다에 있어서 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이 선두권을 구성함에 있어서 경쟁하라는 팀이라는 점에서는 이 경기가,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한 표현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런 승점 6점짜리 경기, 이걸 이제 구단 자체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이제 일단 아쉽게도 포틀랜드전에 시즌 첫 패배를 당하면서 밴쿠버랑 산호세가 지금 1, 2위로 올라갔어요. LAFC와는 이제 승점 2점 차, LAFC가 이제 이들에게 2점 부족한 16점으로 3위인데, 그래서 더더욱 이제 황대균의 이야기처럼 이 6점짜리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윗순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이 팀이 지금 LAFC도 포틀랜드전 때 2실점을 하면서 똑같이 2실점인데, 산호세 역시도 지금 7경기 2실점입니다. 두 줄 수비에 대한 조직력이 상당히 좋고요. 기동력도 좋고, 그로 인해서 아마 LFC 원정에서도 이 팀이 좀 빽빽한 두 줄 수비를 형성할 가능성이 저는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LAFC가 볼을 주도하고 홈 경기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리듬을 펼치면서 상대의 저 밀집 수비를 어떻게 좀 공략을 할지가 핵심이 될 수 있는 경기일 거라고 좀 느껴지는데, 밀집 수비에 대한 파이법을 얼마나 한 경기에서 이 경기에서 좀 LAFC가 잘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뭐 결국은 제일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했다. 좀 큰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이 팀 자체도 이제 백포라인을 기반으로 경기에 나서는 팀인데다가, 이 현지 매치 분석과 관련해서는 산호세 자체, 그러니까 산호세 이 팀 자체의 전체적인 그 컨셉이 뭔가 난타전을 즐기는 유형의 팀은 아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명철 해설이 얘기한 거랑 좀 일맥상통하거든요. 이 팀 자체가 공격적으로 갔을 때 득점을 못하는 팀이 아닌데, 특히나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올랜도 시티전도 그랬었고, 뭐 이전에 포틀랜드전도 저희가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전급 선수들이 LFC 입장에서 나온다면 이거는 무난하게 또 다득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포틀랜드전은 졌죠. 근데 산호세는 저희가 앞서서 말한 두 팀이랑은 이 전체적인 전술 컨셉 자체가 상당히 다르고, 수비적인 무게감에 있어서 저는 훨씬 더 밸런스를 잘 잡고 나올 수 있는 팀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일단은 콩카카프 경기를 잘 치르고 이 산호세와의 경기를 좀 어떻게 준비하느냐, 특히나 공격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좌우 전환이라든지 좀 템포가 빠른 스위칭 이런 부분들 어쨌든 A매치 기간 이후로 LAFC가 뭐 포틀랜드전에 아쉽게 패배하긴 했지만 주전들이 나왔을 때의 경기력은 항상 좀 우수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빠른 템포와 전환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첨언을 하자면 결정력이죠. 미치 수비를 상대할 때 볼을 갖고 주도하는 팀은 항상 일찍 골이 나오면 그 경기가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랜도와의 경기 때도 손흥민 선수의 자책골 유도가 그 경기에 대한 난이도를 확 낮추는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이번 산호제와의 경기 때도 좀 이른 시간 선제골과 함께 결정력이 좀 따라주기를 좀 바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산호제는 정말 이전에 LAFC가 만났던 리그 최근 상대팀들과는 결이 좀 다르다는 점. 네, 분명 그리고 LAFC 입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스스로의 변수인데 멕시코 고지대 원정을 갔다 온 뒤에 선수들의 컨디션이 어떨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결국은 이번 리그 경기에서까지도 그리고 어쩌면 그 이후에 주중에 또 펼쳐지는 콜로라도와의 MLS 이제 추가 경기까지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월드컵 때문에 이제 4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콜로라도와의 그 주중 경기부터는 MLS가 이제 주중 경기가 많아집니다. 이거 이제 월드컵 여파 때문에 일정이 좀 단축되고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컨디션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좀 꼭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도스산토스 감독도 이야기했었던 그런 이동거리나 고산지대 적응 문제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아무래도 이제 뭐 포틀랜드전에서의 그런 로테이션도 있었으니까 그 부분 선수들도 좀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나서 콘카카프 경기는 좀 LAFC가 잘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쨌든 이제 첫 번째 경기를 잘했으니까 두 번째 경기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가올 산호세와의 경기까지도 이제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희 안녕 LAFC도 8화 이제 업로드 되는 거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안녕 LAFC 7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8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